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202동. 네, 202동. 자, 지난주에 201호에 이어서 202호까지 아주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주 한 주가 아주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네? 예, 다이나믹하고 또 한 사람 잘라냈잖아요. 또 누구요? 드디어 우리가 또 누구 잘라냈어? 한 사람 잘라냈잖아요. 잘라낸 거 이분 또 날라간 거예요, 예. 오사충기님? 아, 지금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한 2주 정도? 잠깐 지금 좀 개인 사정으로 잠깐 쉬고 계시고, 야, 제가 보니까 야, 왜 이렇게 시간이 긴가 했더니 요즘에 제가 에어컨이 없잖아요. 네. 하루하루가 길어요. 이게 하루하루가. 진짜 그렇겠다. 네. 힘들겠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여기 이것이 좀- 불구덩이구나. 예. 새날에 좀 이래서- 와 계세요. 네? 새날에 좀 와 계시라고. 이거 와 있던가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집에만 나가면 시원하니까요. 사람들 나가면 덥다고 하잖아. 집에만 나가면 시원해. 그래가지고 밖에 자꾸 나가고 싶고 막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좀 살이 빠졌구나. 예. 갖고 진짜 요즘에 은행도 좀 아무래도 가고. 막 망설이고 있어요. 요즘에 아 에어컨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올해는 너무 더워서 예, 오늘 장난 38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최근에는 또 내가 몰랐던 에어컨도 나왔더라고. 창문형 에어컨도 예. 있고 그 그래가지고. 실외기하고 동시에 되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야, 이거 그래서 막 망설이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요번 주 8월 시작이잖아요. 한 2, 3주 가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지금 마치 지금 올림픽 시즌인데 인간과 날씨와의 지금 대결입니다. 그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올해 8월 말까지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았었어요. 최근 한 2, 3주가 힘들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침에 좀 추운데 이 정도였거든요. 큰 고비는 넘겼다. 큰 고비 예. 넘겼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전쟁인데 예. 요것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아주 그냥 이 더위 속에 혹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물도 잘 챙겨 드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다가 중간에 깨요. 제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시죠? 진짜 샤워하자마자 냉장고에서 이제 팩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그래도 뭐 좀 입고 잤거든요. 입어서도 모든 걸 올 루드 상태로 얼음 팩에 의지하면서 자요. 자다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깼다가 또 다시 자요. 근데 잠을 많이 잤거든요. 근데도 피곤한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자는 게 아니고 실신한 거. 밤에 실신하고 아침에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웬만하신 분들 에어컨 좀 사셔야 될 거 같고 저처럼 이렇게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인들 노약자분들이나 임산부들은 절대 이거 에어컨 틀고 주무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나기 한번 좀 알려드렸고 자 오늘 오사친규님은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좀 참석이 어렵고 그 빈자리를 혼자서 뭐 두 사람 보고 거뜬히 해내시는 우리 마차님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분명히 마차가 무슨 2인분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두 사람 이상의 몫을 하잖아요. 네스에서 사실 오사춘기님 에피소드가 좀 확실히 재밌어가지고 그죠. 빈자리가 확실합니다. 오사춘기님이 약간 그게 방송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4차원적이면서 그리고 자기 옛날 일들을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어. 있어요. 디테일이. 그래서 예. 야 저는 옛날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려. 왜냐하면 다 기억하잖아요. 못 살아 나. 살 수가 없어. 맞아. 살 수가 없어. 맞아. 진짜로 난리 납니다. 그거 다 네, 기억하고 네, 살면은 아주 뭐 그래서 신이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차님의 활약. 요즘에 또 다른 방송도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TV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마차님 동생이 그러니까요. 나온다고. 많이 그래서 구독해 주세요. 그 박 변호사님하고 네, 또 박지훈 우리 또 변호사님. 새로 또 호흡을 또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까 오산충기님은 야수님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대요. 느낌이 비슷한가 봐, 박 변호사님하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 야수님, 민트 색깔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야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아니 색깔 약간 민트 입으니까 좀 사람이 좀 어려 보이네. 아, 그래요? 네. 싸서 샀습니다. 얼마예요? 잘 골랐는데? 얼마예요? 5개 29,000원. 오 괜찮다. 네. 이건 거기 온라인으로 사신 거네 이거. 예. 그래 온라인 나요. 나처럼 네. 괜히 동대문 다니시면 눈땡이 맞지 마시고. 예. 나 또 최근에도 한번 맞았잖아요. 도장 가게에서. 그 작은 눈을 누가 또 눈땡이 때린다고? 또 맞았어. 도장 가게 아저씨한테 또 눈땡이 맞았어요. 예.
그래갖고 딱 들어가자마자 왠지 사기가 싫었거든요. 언제 여기는 장사가 안 되는 가게 딱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아, 여기 장사 안 되는 거다. 왜냐면 내가 가자마자 막 이렇게 코를 막 풀고 계시면서 오셨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 나마저 떠나면 저 사람 오늘 하나도 못 팔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몇천 원 비싼 줄 알았거든요. 두 배를 비싸게 받아서 나중에 검색해봤는데. 아, 진짜? 그래서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뭘까요? 요즘 한참 뜨거운 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바로 올림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스토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올림픽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그냥 제가 정할게요. 오늘은, 네. 제가 말 많이 했으니까, 네. 일단 야수님부터. 야수님 알겠습니다. 1번, 네. 제가 2번, 그리고 이제 마차 마차님이 3번. 이제 3번으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202회 오사춘기님 이번에 또 우리가 잘라냈는데 곧 돌아오실 겁니다. 굉장히 살이 홀쭉 빠져가지고 그 간병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간병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간병 특집으로 한번 싹 해주셨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그 운동들 뭐 달리기나 인라인 스케이트나 뭐 이런 몇몇 가지 운동을 제외하면 저 구경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아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예. 어렸을 때 이제 반 친구들끼리 막 축구샵 하고 그럴 때 예. 그때는 막 그래도 응원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면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여해서 게임을 하면 했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뭐 옆에서 구경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야, 예전에 사실 막 권투 막 이런 거 보고 막 축구 막 난리가 났었는데 원래 그게 특히 남자분들은 그게 특히 권투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화해하면 안 되나? 그때만 해도 뭐냐면 뭔가 그때는 대한민국이 좀 많이 좀 눌려 있을 때야. 그래서 태극 마크 달고 뭐 누구랑 뭐 한다 그러면 맞아. 응원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A 매치라고 하잖아요. 그쵸, 국가 그쵸. 대항전 같은 거 붙으면 저는 정말 혼자 잘 놀았습니다. 한일전도 그렇게 봤었어요. 예. 그냥 뭔가 잘하는 팀이 이기겠거니 야, 뭐 이렇게 보는 대단하시네.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요번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림픽 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종이 침대나 코로나 상황이나 특히나 최근에는 응원할 때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쌍하게 애들 응원시키고 있고 하는 그런 게 더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올림픽 이야기라는 주제를 받고 참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또 역사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올림픽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건 재밌죠. 그런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하면은 다들 알다시피 쿠베르탱. 들어본 것 같다. 쿠베르탱 남작이 이제 올림픽을 처음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림픽 1회 올림픽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처음 1회가 열렸는데 그 1회 올림픽을 아테네에서 열게 된 계기 자체가 지금은 그러니까 뭐 세계 평화 스포츠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 없이 그냥 스포츠 그 자체의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뭐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뭐 이런 논리를 했잖아요. 근데 1회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개최한 것 자체가 쿠베르탱 남작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적 신념이 강하게 반영된 거예요. 왜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원래 이전에 그러니까 1896년에 처음 올림픽을 개최하기 이전에는 원래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쇠약해졌다라는 판단하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회체육 운동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나폴레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1821년에 이제 죽었는데 1769년에 나폴레옹이 태어나고 1770년에 베토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슈퍼스타 두 명이 어. 동시대에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말년에는 이제 안 좋게 죽긴 했지만 굉장히 그 활동을 할 때는 프랑스 사회를 어떻게 바꿨냐면 귀족 출신이 아니어도 귀족 출신이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 야, 약간 그 흑수저 신화 같은 예, 걸 예. 일으킨 거네. 그 이전에 어. 이제 프랑스는 어떤 문화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첩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내가 뭐 글을 열심히 쓰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이름을 날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귀족 부인의 세컨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 가문의 후광을 입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폴레옹은 실제 그러니까 그 황족의 피도 아니에요. 황족의 8촌인가 9촌 그의 친척 정도 굉장히 먼 사람이었는데 그 프랑스 왕가의 그 촌수 계산 때문에 결국에는 나폴레옹까지 이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연하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듣보잡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천민이 자기 실력 하나로 황제까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토벤 같은 경우도 그 30대가 지나서 이제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까지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로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미쳤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다른 그 음악가들, 그 동시대의 다른 음악가들하고 달랐던 건 그 베토벤은 그 작품 하나를 쓸 때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랑 그 공연 끝나고 이제 저녁 먹다가 갑자기 나 필 받았어. 잠깐 나 먼저 갈게. 그 다음 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계속 쏟아내고 그 모든 작품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천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거지. 청년은 하룻밤 안에 뭔가를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 하룻밤 안에 만든다면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잠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내가 어떤 불멸의 작품을 하나 써내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겠다. 이제 이런 욕망들도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보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글 쓰고 음악 만들고 하는 이런 방식 이런 쪽에 훨씬 더 이제 경도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육체 활동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옆에 있는 그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그 전 세대쯤 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게르만인들의 육체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베르탱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프랑스를 내버려 뒀다가는 야 이거 국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 당시 나폴레옹이 죽은 이후에 프랑스 정치가 굉장히 혼탁해지면서 군대도 이제 굉장히 기강이 없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자원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좀 스포츠를 운동을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그런 계기로는 엄청난 성공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잘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네.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제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몇 개 나라들 프랑스를 위시한 1896년에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한 뭐 많아봤자 한 7, 8개 나라 정도 이렇게 참가를 했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만.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리스가 첫 번째 개최지가 됐느냐? 당연히 그 유럽의 문화의 발상지가 그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EU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럽 통합의 개념들은 과거 이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최대로 확장했을 때의 영토 개념을 지금의 EU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럽의 중심은 프랑스고 이 프랑스 문화의 뿌리는 로마 제국에 있으니 로마 제국의 그 문화는 어디서 왔는가 따져보면 그리스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의 그 육체적 활동을 재현하자. 이게 이제 처음 그러니까 그 올림픽이라는 그 이벤트의 하나의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000 몇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그리스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 그 대전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제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렇게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절대 여자는 손도 못 댔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제 그게 왜곡돼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야. 지금도 손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전통이 이제 지금은 전통 살리는 거네. 지금은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이제 여자는 음식을 만들고 남자가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왜곡이 됐지만 원래 그 제사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예요. 신성한 거기 때문에 여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 올림픽 대전이라는 그 이벤트는 그 올림포스 신한테 바치는 그 제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있나 보네. 불. 보통 이제 그 제물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태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올림픽 성화 불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을 계속 피워놓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제사의 어떤 그럴 개념이 수 들어가 있겠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 여성들은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어 있었는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중과 선수가 있죠. 그러면 관중은 귀족들 그리고 노예들이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레슬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뭐 팔이 뽑히거나 다리가 꺾이거나. 뭐 예전에 그거네 검투사 예.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제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와.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평화의 나라, 뭐 민주주의의 그래서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날 그 올림픽 기록들이 좋더라고요. 뭔지 알죠? 지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도 안 깨지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더 현대화 됐잖아요. 사자우리에 던져버려. 옛날 기록들이 범접하지도 못하는 기록들이 많아요. 옛날 기록들, 못 깨는 기록들이. 그 옛날에 그런 게 왔네. 그러니까 그런 뭐 레슬링이나 뭐 달리기나 뭐 격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격투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 트랙을 달리는데 그러니까 그 죽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불공정한데.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그 격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관중부터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다 빨가벗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흰 옷이든 뭐 내가 아무리 곱게 이렇게 마련한 그 옷감도 결국에는 인간의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신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이 관념 때문에 귀족부터 그 선수들까지 싹 다 이제 그 빨가벗은 상태에서 그 스포츠를 했는데 종목 하나 할 때마다 죽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거. 아니 그 레슬링 할 때 그 참 그 불편했겠는데 둘 다 알몸으로 하면 서로. 근데 이제 막 잡아야 되잖아요. 서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데가 없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사실 또 다른 긴장감이 있었겠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이니까. 그 레슬링이 가장 치열했겠네. 그러니까 레슬링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죽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등 하자가 아니라 꼴등만 안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꼴등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이제 그 코베르탱 그 남작이죠. 코베르탱이 그 이벤트를 다시 현대화시키면서 많이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라톤에 대한 개념도, 그러니까 뭐 마라톤 평야를 쉬지 않고 뛰어가지고 뭐 승전보를 알리고 죽은 그 병사를 기념해서 뭐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다 구라예요. 사실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뛰었던 게 아니라 안 싸워도 된다. 왜냐면은 적이 오다가 돌아갔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왔던 병사가 죽은 거였거든요. 승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 준비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또 코베르탱이 그리스의 승리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을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달려가서 전하고 죽었다. 그 거리가 42.195km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갖다 붙인 거죠. 가짜 뉴스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짜 뉴스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계기가 그 동아일보의 가짜 뉴스 때문에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의 협상이,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였는데 동아일보가 먼저 선빵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선빵을 날리는 바람에 그 시민들이 오해해가지고 이제 막 그 양편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북 분단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코베르탱이 그 아테네에서 그 뭔가 스토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진짜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그리스의 어떤 그 2000년 전의 전통하고 지금 프랑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어떤 육체적 건강함이 강인함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전체가 굉장히 혼탁했었는데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 몸이 건강해야지 다들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896년에 이제 그리스에서 그 2000년 전에 그리스 그걸 흉내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이 도쿄 올림픽 다음 올림픽이 프랑스 올림픽이거든요. 좀 기대가 되네. 뭔가 이런 예전에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프랑스도 굉장히 올림픽에 그 영향이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개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대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은 올림픽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드컵은 국가 단위로 개최하잖아요. 한국 월드컵, 뭐 브라질 월드컵 이렇게 이제 나라 단위로 하는데 올림픽은 도시 단위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896년에 이제 그리스 올림픽이 아니라 아테네 올림픽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베르탱이 이제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건 이 국제주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이 중요하다. 무역을 위해서는 외교가 있어야 되고 외교를 하려면은 서로를 한 번씩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그 당시에는 국가보다는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도시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서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주의는 1900년대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개념이고 그 이전에는 국가보다는 도시가 훨씬 더 위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별로 개최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단위로 개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후에 이제 딱 도시별로 개최를 할 때는 그게 손님 유치하기가 좋잖아요.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참가하게 되고 이제 뭐 소련에서도 참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게 정식으로 창설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4년마다 정식으로 이제 쭉쭉 이렇게 한 번도 그 빠짐없이 두 번 정도 빠진 적은 있습니다. 이제 세계대전 때 1차, 2차 세계대전 때 두 번 취소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장사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준비하거나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홍보 활동도 되고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 부흥의 어떤 기회가 됐었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나면서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2000년 이후로는. 왜 작동 안 하는 거죠, 그게? 다 살 만큼 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온다 그래서 확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죠? 이게 투자하는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 너무 많이 들어. 맞아, 네, 맞아, 맞아. 그 맞아. 올림픽 자체를 소화하기 위해서 어, 예전에 지금은 뭐 한 번 올림픽 하면은 150개국 뭐 170개국 참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막 50개만 참가해도 막 성공했다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 스포츠 시설들이나 그 인프라라는 게 대단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스포츠 종목도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계속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스포츠 종목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자꾸 져줘야 개최국에서 되니까. 어. 개최국에서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시설이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이 올림픽이 끝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몇 개, 인기 종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게 손익을 계산하기 힘든 정도로 이게 손해 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그 아테네처럼 해야 돼요. 그냥 공터에서 예. 그냥 그 넓은 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만 하면은 이런 적자가 안 나지. 지금은 뭐 꺾고 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기장도 멋있게 짓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뭐 오히려 적자가 나고 네. 그래서 막 서로 막 안 하려고 음. 좀 이해가 그렇게 돼 버렸구나 이게. 그러니까 올림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이제 그걸 살짝 들여다보는 것도 네. 저는 재밌었는데 네. 아, 뭐 재밌었어요. 재밌었는지 어쩐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202회의 네,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올림픽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오사춘기님은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그 체대 나오시 했기 때문에 아마 할 얘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근데 이것도 시즌이 있는 거라서 요번 주에 이 주제를 안 하면 또 그렇죠. 뭔가 김이 빠져요. 그러니까 딱 그때 할 때 볼 때 딱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젠가 이제 여자 배구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원래 그냥 스포츠도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종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때가 최고 정점으로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 축구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식더라고요. 조금씩 식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야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구라던가 이제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단체 경기 중에서는 이제 여자 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브라질하고 붙더라고요. 한국하고. 그래서 그거를 딱 뜨자마자 이건 좀 이따 봐야겠다 생방으로. 그래갖고 딱 그 캡처해놨다가 시간 되니까 이제 딱 축구 끝나고 바로 하더라고요. 축구를 어제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오래간만에 골을 이렇게 시원하게 넣어본 적이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뭐 좀 보진 않았는데 기록만 봤는데 4대 0으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오래간만에 이겼고 그 여자 배구를 보는데 좀 너무 안타깝도 실력 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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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예전에 제가 한번 아쉽게 이제 학폭으로 빠졌던 친구들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잘하긴 잘하거든요. 그 자매가 잘하긴 잘해. 근데 왜냐면 얘가 예전에 이거 말고 예전에 여자 배구 하이라이트 볼 때 보면은 확실히 그 외국 그 브라질 친구들이 점프력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피지컬이 좀 되잖아요. 피지컬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크긴 큰데 이 점프력에서 안 돼. 점프력이 이게 좀 더 튀어. 그러니까 뭔가 뼈에 무슨 스프링을 넣어놨는지 좀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도 좋고 하니까 저렇게 둘이 딱 올라오면 칠 데가 없어 사실은. 좀 어디다 쳐야 돼. 그러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두 명 그런 애들이 두 명 딱 점프하잖아요. 칠 데가 없는 이런 데인데 예전에 그 쌍둥이 자매들이 거기서 그 사이로 어떻게 득점을 잘했거든요.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학폭을 괜히 해가지고 나의 즐거운 이 배구 보는 낙이 좀 사라졌고. 근데 어제 2세트가 좀 아쉬웠는데 2세트를 만약에 이겼으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었는데 2세트 때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스포츠에 붐이 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가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적이 있어요.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야구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 있는 나라들도 많지도 않지만 야구가 올림픽 종목이라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때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한번 해갖고 그때 병역 문제 많이 받았지. 야구하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어요. 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만,
대만 그 정도? 맞아요. 예. 쿠바 아 쿠바. 그죠? 예, 예. 그리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라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네. 그게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는 건데 그래서 그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야구 인프라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걔네는 뭐 고교 팀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은 층이 얇아요. 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그냥 뭐 3등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대신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2등은 해야 되지. 미국한테 지는 건 용서가 되는데 일본한테 지면은 이거 3등을 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그 대회를 보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그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거의 역전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팀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올라가지. 이렇게 하나씩 이기는데 와 그때 이제 이승엽 선수가 굉장히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그 전까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아 이승엽 어떻게 막 그래서 이승엽 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때가 김경문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두산 감독 그분이 아 진짜 야구도 그냥 모르니까 그냥 허공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믿은 거 이승엽을 믿었어. 예, 믿어가지고 예. 이승엽이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치고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승해서 병역 면제 많이 됐고 그때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아마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 그거 이후로 아마 류현진이 메이저리그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다시 봤단 말이에요. 외국 애들이 한국 애들이 해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애들 정도만 조금 인정해주고 박찬호 이후에. 별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한국 선수들을. 근데 그때부터 그리고 원래 예전부터 이제 일본에서도 한국 선수 프로야구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그냥 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잘 안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 뭐지? 국내 팬에 대한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못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도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 경기를 슈퍼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한국 선수들을 좀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평가전처럼. 그거 끝나고 그래서 선동열이 주니치로 가고, 근데 이종범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 전성기 이종범도 가고.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선수 일본에서 데려가다가 이제는 뭐 글로벌 미국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꽤 많아요. 한국 선수들도 요즘에 그렇게까지 위상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거가 정말 재미있게 제가 봤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그 야구 경기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 이번에 저기 MBC가 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욕을 먹는 그 거예요? 소개하면서 그 네. 나라마다 소개하면서 염장을 이렇게 질르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더라? 그러니까 그 원전 체르노빌 원전 터진 나라 우크라이나 소개하는데 체르노빌 원전 그 사진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잘못했네. 그런 거를 그게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IT. 어떤 나라는 IT는 폭동 사진 넣고. 그런 거 넣고 어디는 뭐 비트코인 화폐로 쓰고 있다 뭐 이런 네. 걸로 하니까 아니 뭐 그 나라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를 점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것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위에 뉴스가 그게 외신으로도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렇지, 약간 선진국 반열인데. 근데 이제 저 나라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그래서 나 요번 때 약간 살짝 이게 동남아에서도 약간 안티 생길까 봐 걱정이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를 아무도 데스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MBC 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 올렸거든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터졌어요. 몰랐었겠지. 게다가 어제 또 터진 게 뭐냐면은 그 축구하다가 이제 그 상대팀이 자살골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고마워요 땡땡땡 한 거예요. 자막으로.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해설하는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자살골 넣었을 때 와 고마워요 누구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자막으로 정확하게 찍히고 고마워요 땡땡땡 이것까지 너무 덤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마워요 사또 뭐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그 야구 허구현 해설위원이 옛날에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구 대회 할 때 일본하고 한국 할 때 그때 결승에서 일본하고 만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건데 못 잡은 거예요. 글러브에 막 못 잡았어 그 공을. 그러니까 뭐 완전 쉬운 건 아니었지만은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공이었는데 놓쳤단 말이에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 놓쳤는데 그때 허구 의원이 고마워요 사또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냥 우리도 너무 그 박빙의 승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 진짜 허구 의원한테 막 되게 재밌어하면서 야 고마워요 사또가 유행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안 그래도 이기고 있는데 굳이 뭐 거기다가 막 자막까지 넣어가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자막으로 하면은 그걸 캡처해가지고 외신으로 나가기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고마워요 극단적 선택골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이제.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뭐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보면서도 좀 MBC가 이번에는 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고 아 저번 시간에 보니까는 그 재밌었어요. 그 야수님 이야기 중에서 아 옛날에는 지면 꼴찌하면 재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일단 꼴찌를 안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는. 그러니까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올림픽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들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게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이런 스포츠를 보면은 옷이라던가 장비라던가 모든 게 최신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발육 상태도 점점 좋아요. 잘 먹잖아요. 그러면 야 예전에 이런 기록을 세웠다면 지금은 다 깨고 뭐 다 바뀌었겠구나 세계 기록들이 뭐 그래도 한 10년은 못 깼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은근히 많더라고. 보니까 일단 그 육상에서 지금은 아마 그 여자 800미는 없을 거예요. 800미 기록이 1983년도에 1분 53초 체코슬로바키아 여성분이 세운 기록이 있고 그게 800m 아마 종목 자체가 지금은 없을 없을 겁니다. 거예요. 그거랑 그러니까 1600도 아마 없어지지 그게 않았나 왜 모르겠는데. 없어졌냐면 너무 위험해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800m, 1000m 이하의 거리가 속도 조절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정말 큰 마음 먹으면 기록을 단축할 수가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후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게 하는 게 나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차라리 짧거나 길면 페이스 조절을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하고 1600도 아마 예,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없어지고 없다고 지금은 없다고 알고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m까지만 예.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400m 기록이 독일 분이 세웠는데 독일의 마리타 코크라는 분이 언제 세웠냐면 1985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4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육상이잖아요. 그러면 육상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가 됐을 거고 뭐 신발이라던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발전했을 텐데 또 건강한 상태도 그때보다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신기하더라고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원반 던지기도 못 깨고 있어요. 원반 이건 아마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야수님이 예. 얘기했던 그 아테네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 예, 그래 있었을 것 이런 같아요. 건 있었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반 던지기를 지금도 이 기록을 못 깨고 있는 기록인데 이것도 1986년도에 세운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 독일이 그 당시에는 완전 강국이었네. 이 스포츠 강국. 74m. 원반을 이제 74m 던졌고 그다음에 남자 해머 던지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힘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상남자 경기들은 이거는 그 1980년도니까 거의 30년, 40년 전의 기록을 지금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 해머는 86m. 그러니까 거의 우리 100m 달리기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86m를 던졌다고요? 던진 거죠. 해머를 거기까지 던진 거고. 그다음에 원반도 74m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지금도 3, 40년이 됐지만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는 기록이 멕시코 시티 올림픽 때 남자 멀리뛰기 미국 선수가 세웠는데 밥 비먼이라고요. 8m 90 남자 멀리뛰기 8m 90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한 5, 6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968년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거 몇 년도 차이 나는 거? 50년도 더 된 거야 기록이. 근데 멀리뛰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기술이라던가 뭐 발육 상태라던가 뭐 다 좋아졌는데도
이 기록을 못 깨고 있다. 음.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뭘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특출난 사람들이 그렇겠죠. 태어나는 예, 거라고밖에 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서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만 정말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 타고난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수영 기록들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모두 뭐 세계 기록, 올림픽 기록들이 다 바뀌었대요. 그 펠프스 그 사람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네. 뭐가 있었냐면은 첨단 소재 전신 수영복이 금지됐던 2010년 전에 세워진 기록들이 많았는데 이제 전신 그 수영복을 입어도 된다 하면서부터 기록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복의 영향도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영복 입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남자 경기도 보면 딱 삼각판 팬티만 입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에 예, 예. 다 전신 수영복 입는단 맞아요. 말이에요. 위아래까지 다 붙어 그 네. 있어요. 소재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을걸요. 그때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그러니까 특히 아레나 같은 그런 브랜드에서 엄청 연구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그 물고기 비늘 구조를 뭐 이렇게 섬유에 적용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구에 뭐 예 저항을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이 전신 수영복이 이게 장갑 형태로 이제 완전히 다 끼는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왠지 이게 돈놀이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스포츠 팀이 돈이 많은 나라면 무조건 우승이 정해지는 거예요. 장비빨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소재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아마 그렇죠. 이게 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선수들의 그 실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실력 차가 아니라 어떻게 과학의 예, 기술 차이로 장비차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약물이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렇지. 규정을 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도쿄 올림픽 보면서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여기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2021년도에 2020년도 올림픽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 일단. 그렇죠. 홀수회 열리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2021년도 올림픽이라고 안 하고 21년도에 하는데 2020년도 올림픽을 쓰더라고요 그대로. 그거 다 바꾸면 돈 많이 들어가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돈 그것도 많이 있고 만들. 앞으로 이게 다 엉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래도 20년 도쿄 올림픽으로 정한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날짜 바뀐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뭐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외국 정상이 이제 거의 안 왔대요. 다 안 오고 그 프랑스 대통령 그 다음은 개최지니까. 다음 개최지에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기 싫을 텐데. 예. 나머지 나라에서는 정상급으로 정상이 가는 건 아니고 정상급으로.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무슨 뭐 연출하시는 분이 갑자기 뭐 잠적을 하고 맞아요. 그만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더라고요. 특히 그 개막식 때 메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그 비교한 자료를 봤거든요. 네. 뭐 어제 런던 올림픽 때는 이렇게 했고 뭐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때는 이렇게 했고 뭐 LA는 이렇게 했고 딱 비교하는데 이번에 그 오륜기 등장할 때 정말 역대급으로 초라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살고 예. 뭔가 이런 것도 과학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 엄청 뛰어나고 막 그러니까 로봇 잘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때 그 드론 1200대인가 해가지고 오륜기 만들었잖아요. 2000 몇 개로 하지 않았어요? 그 아마 2000개였나 횟수랑 맞춰서 엄청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유명해졌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나무로 만든 겁니까 플라스틱인지는 모르겠지만 떨렁 들고 나온 그런 이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대 올림픽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초라한 이벤트였거든요. 그게. 원래 그게 사실은 뭐 앞으로의 트렌드라던가 뭔가 과학 기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출 퍼포먼스 능력이 이게 총집합된단 말이에요. 네, 일본은 앞으로 보여줄 게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더 뭔가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가는 게 다시 상징적이네. 기술이 점점 이제 아테네식으로 점점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좀 기대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이제 폐막식 때 보면 다음에 개최하는 나라의 퍼포먼스 살짝 보여줘요 이렇게. 그때 이제 다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좀 기대가 된다. 그럴 정도로
뭔가 여운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그 사이에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과연 얘네들은 어떤 걸 보여줄까 우리한테? 예. 이 개막식, 야 폐막식도 이 정도야? 뭘 할까? 막 기대가 가득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이 사실은 그 허를 찌르는 거예요. 니네들 기대했지? 누가 기대하래 이놈들아 하면서 약간 허를 찔렀던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도 숙소 가지고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반지로 만든 침대, 예. 뭐 그리고 숙소에 그 냉장고하고 TV가 없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없고 뭐 천장이 막 낮아가지고 예. 2m 되는 선수가 이 목을 이렇게 꾸져 약간 옛날에 그 한명희처럼 목을 약간 틀어야 돼 이렇게 약간 틀고 다니더라고 알죠?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예. 한명희처럼 예. 약간 목을 삐뚤게 하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야 나는 여기서 놀란 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전부터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예, 나라고 예.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게 한국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 애들이 좀 김을 많이 빼놨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엄청나게 투자하는데도 세계적인 스타가 잘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한국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도 천재들이 이렇게 나와 자꾸 하다 보니 맥 빠지는 거야. 야 돈 들이면 뭐하냐? 어? 우리 소리민 같은 애도 안 나와, 김연아도 안 나와, 박태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하다가 지친 게 아닌가 요 생각이 좀 들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네, 제 얘기 올림픽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세 번째 마차 편입니다. 저는 뭐 올림픽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주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개막식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뭐 개막식 무슨 뭐 쇼 막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못하던 애여가지고 박안빙 안똑똑이라는 별명이 집안에서 붙어져 있을 그게 정도로 무슨 뭐예요? 말? 밖에서는 안빙이다.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안에서만 아.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낯가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굉장히 낯을 가려서 그런 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기억 남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에 꽃 꽂아 드리고 엄마한테 큰절하기. 근데 기억이 나요? 그거 내가 사진이 찍혀져 있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큰절하는데 나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창피하고 막 못해가지고 나만 손톱 물어뜯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친절 안 하고. 다 큰절하는데 나만 서 있는 거야.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뻘쭘했겠어. 아니, 일부러 애들한테 큰절 받으려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아니 엄마들 쭉 앉아있고 애들 쭉 앉아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저는 유치원 때 기억나는 건 바지에 똥 싼 거. 그게 기억나요? 네, 그게 기억나. 나도- 기억력이 좋으시네. 나도 똥은 쌌네. 충격적인 기억이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TV를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88년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이 나와서 이거 굴렁쇠를 하는데 네.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내 또래였거든요. 근데 쟤는 어떻게 해서 됐을까? 제가 서울에 사니까 된 게 아닐까? 막연한 질투. 나도 너무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팽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나라에서 굴렁쇠 돌리기 올림픽에 나갈 굴렁쇠 돌릴 어린이를 뽑습니다 해가지고 뭐 컨테스트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게. 그게 아마 그러니까 서울 개최지 정해졌을 때 그 순간에 태어난 사람을 찾았을걸요? 그러니까 그 개최 이게 개최지.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하고 발표하잖아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예, 예. 보통 예, 그 10년 전에 정도였어요? 정해지니까 그랬나 그때 보다. 그때 태어난 태어난 사람을 게 아마 찾았을 많잖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음. 태어난 누군가를 찾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던 내가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4학년 때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낮으니까 그때부터 알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당 성가대 할 때도 계속 알토로 쭉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되게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학교 합창단을 도움이 되죠. 남 하니까 앞에 자꾸 쓰는 게. 예, 그죠. 좀 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나중에는 게 콧물 흘린 상태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광주 MBC 소년단, 소년합창단 뭐 이런 거. 거기를 시험모를 보러 간 거예요. 된 게 아니고. 네, 된 게 아니고 시험만 보러 봤습니다. 약간 좀 이제 약간 이제 좀 약간 연예인 같은 거 좀 하고 싶으셨나 본데. 그거 합창단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합창단 이런 거 하는 게
연예인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연예인보다는 네. 합창복을 입고 싶었어. 합창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창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그 합창단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난 너 그것까지 왔다 갔다 태워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지 말까 이제 포기도 쉽습니다. 쉽게 포기를 아니, 하고 근데 괜히 마치 엄마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아 그러네. 확실하게 실력으로 제대로 100% 발휘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엄마가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것 하기 전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그냥 타당성으로 넣는 거지. 그래서 4학년 때 합창단을 하면서 한국우주소년단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아람단하고 우주소년단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그 보이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아람단, 우주소년단 이렇게 맞아요. 그때 했잖아요. 많이 네. 있었는데 이제 새로 생긴 걸 하고 싶다. 보이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억에 남는 개막식에서 제가 학교 축제의 개막식에 들어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제가 원래 우리 학교에 신입생 응원단을 새로 뽑아요. 원래 응원단이 유명한 학교긴 한데 신입생 응원단을 새로 뽑길래 그건 1년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신입생만.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학교 대표 응원단이 있고 신입생 응원단이 따로 있어요? 약간 주니어식으로, 주니어식으로. 근데 응원단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일명 뭐 기수단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위에서 메인을 무대에서 막 심하게 이거 퍼포먼스 하는 애들 있고 밑에 한 30명 정도 쭉 깔아놓고 기수하고 똑같이 이제 율동 같이 하고 하는 걸 했는데 그건 1년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응원단은 2년, 3년씩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엄청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학교 학생 어떤 특정 학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응원단을 직업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전문적인 건 아닌데 왜냐하면 보통은 체육교육과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아니면은 이게 딱 시즌 때 학교 축제가 있을 때 빡세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를 타겟으로 1년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신입생 때는 그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그게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신입생이라고 뻥을 치고 뭐 들키면은 그만두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 하고 했는데 된 거예요. 저랑 제 친구랑. 근데 제 친구는 저보다 학번이 이제 재수해가지고 1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걔는 괜찮았는데 나만 이제 걸리게 된 판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인데 1학년이라고 속이고 이제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냥 소속 냈는데 외모에서는 안 걸렸다는 얘기네. 당연하죠. 한 살 차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장관이 되면 위장 전입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학년 어린 애들하고 친구 먹고 원래 이제 우리 학번 애들하고는 언니 오빠 하는데 어차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키지가 않아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학기 중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일단 학교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근데 방학이 딱 시작하고 가을에 하는 축제가 딱 그 축제를 타겟으로 이 응원단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날짜를 보니까 연도를 따져보니까 한 20년 전이잖아 벌써. 정말 어떤 부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 안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옷을 입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되게 무섭지 않아요? 되게 무서워졌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안 중요하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습했던 음악 들으면 그 율동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지 않아요? 아니 응원가는 다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오전에 9시 반까지 이제 운동장에 집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운동장이 없어졌어요. 거기에다가 뭔가 몰 같은 거를 도서관을 지하에 지으면서 흙밭에 운동장이 없어졌는데 당시에는 흙으로 된 운동장, 대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아침 딱 9시 반에 집합해서 5바퀴인가를 도는데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 5바퀴가 너무 힘들어서. 준비운동이라고 이렇게 운동장을. 그래서 살짝 늦으면은 그걸 한 몇 바퀴 덜 도는 거죠. 대신에 늦었다고 막 혼나고 막 이런 거는 있었는데 운 좋게 늦었는데 운동장 뛰고 있는 사이에 같이 늦지 않은 척 싹 들어가가지고 막 뛰면은 이제 살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기억 잘 나시나 뛰고 봐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몸풀기를 하고 보통 뭐 음악에 맞춰서 뭐 그대에게면 그대에게 이제 보통 대중가요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음악 동작을 오전까지 하는 거예요. 오전까지 엄청 빡세게 막 해. 그러면은
음악을 틀고 하고 음악을 안 틀고 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안 될 때의 현 상황을 이제 상상해가지고 막 비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뭐 막 이런 거를 막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까지. 훈련하네. 여기서 음악이 나갔다. 어떡할 거야? 아. 그때도 막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이제 점심 시간에 식당 하나를 꽂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오거든요. 근데 이미 오전에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축제가 있으면 여름 방학 동안에 이걸 하니까 더울 때. 엄청 더울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외에서 연습하는 야외에서. 실내 체육관에서 심지어 하는 야외. 그늘도 없는 곳에서. 그늘도 없는 데서. 그건 가혹행위 아니에요? 그거는? 난 솔직히 그거 하면서 가혹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빡세게 시키니까. 근데 당시에 우리 집안 사정이 IMF 때여가지고 그걸 직격탄으로 맞았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야. 잊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큰 힐링이었어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어디 가서 내가 잠깐 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잠깐 멈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좋거든. 그래서 그때는 IMF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배낭여행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방학 동안에 뭐 학원을 다니거나 막 해야 되는데 학원 가기도 싫은 거야. 왜냐면 학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싫고. 그래서 이거를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럼 6시에 끝나면은 또 과외를 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과외를 가. 근데 그게 약간 과외까지 끝날 때도 피곤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 20살 뭐 팽팽할 때니까. 그래서 오후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는 마스게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매일 하는 건 아니죠, 방학 때? 월화수목금 했어. 아니 1년만 하는데 그렇게 빡세게 훈련. 엄청 빡세게 했어요.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포기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어디 놀러 가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야 되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난 너무 이게 좋았어. 난 여기에 너무 빡세게 몰입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가요에 맞춰서 하는 응원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마스게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게임은 뭐냐면 이때도 무용 전문가를 하나를 섭외를 해가지고 잠실 운동장에서 노래 틀어놓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상대 라이벌 학교랑 둘이 붙어가지고 저쪽 기수단하고 우리 기수단하고 맞춰서 양쪽에 퍼포먼스 짜가지고 붙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이쯤 되니까 디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2000년 조금만 지났어도 디카가 있었는데 2000년 초반이나 이게 최근에 2010년쯤까지도 그러니까 야구 팀으로 유명한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휘문고 이런 네, 데. 이런 데에서 마스 게임 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와, 저 정도면 북한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그래픽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연습을 하는 거를 내가 그 마스 게임 볼 때마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토할 것 같을 때까지 달리게 만들어. 왜냐하면 마스 게임이라는 게 안에서 멀리서 보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밑에 이제 잔디밭이 아닌 대부분 모래 운동장이잖아요. 그 모래 먼지. 맞아, 먼지.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딱 시작해가지고 마스 게임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트는 음악이 아래 운동장까지 전달하기에 시간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딜레이가 있으니까 음악이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음악 소리와 상관없이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걸로만 세는 거야. 음악으로 못 듣고. 맞아. 그러니까 달리기도 힘든데 하나 둘 셋 넷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진짜 요즘처럼 이게 뭐 블루투스 이런 거 잘 돼 있으면은 딱 노래 딱 맞춰서 동시에 딱 틀면서 다니면 되는데. 맞아. 그게 안 되는 거지. 요즘은 어렵지. 왜 그래 그냥 드론이 알아서 싹 다 해주는데 왜 사람이 왔다 갔다 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 많았지.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는 나이키가 후원을 하고 상대 학교는 아마 우리가 나이키였으면 아디다스였겠지. 근데 나이키에서 바지하고 잠바가 나왔고 마스게임용 의상을 따로 줬었어요. 되게 좋지 않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내 기억에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정식 응원단 한데 의상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응원단장 오빠는 막 두루마기 막 이런 거 입고 있다가 팍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해주면서 10,000원인가 15,000원을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응원단에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왜 우리한테 돈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배신감 같은 게 드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돈을 내고 했다고요? 냈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는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을 내지라는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뭐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냈죠, 한 번. 뭐 의상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지 않은데 그 15,000원이 엄청 아깝잖아요. 내가 지금 과외까지 하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노동량을 생각해봐요. 이 주 5일을 내가 돈을 받고 해도 모자란 판에. 아무튼 그랬어요. 레슨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준다. 명예를 주지 않니? 너 그래서 응원단이라는. 이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마스게임을 어떻게 했었는지 무슨 옷을 입고 했는지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진짜 아무리 기억하려고 그러고 하고 내가 홈페이지에 혹시 그때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있나 봤는데 없어. 없고 너무 내가 고조선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마차님이 실제로 그렇게 응원을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단은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대학생이야. 그 이낙연이 반대표 던졌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은 한번 요즘 다음 대선 때 원하시는 분 당선되시면은 공약으로 거셔서 우리 마차님의 치어리더 공연. 그때 당시 동작 똑같이 할 수 있지. 왜냐면 일반 학생과 치어리더의 동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때 배운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마차님의 그 치어리더 공연 있잖아요. 요건 한번 너무 기대된다. 신민하고 나하고 둘이 할 수 있어. 그대에게 기억나지 않아요, 안무? 우리는 그대 얘기 아니라 약 엘리제를 위하여 이런 건데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잖아요. 이걸로 맞춰서 이게 대표곡이야. 후진할 때? 후진할 때 나오는 거. 신민 선생님하고 둘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해철 씨 따님 사진이 어디 돌아다니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신해철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 야,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다. 근데 진짜 신해철 씨 반, 또 그 사모님, 사모님 반씩 똑같이 닮았어. 진짜로 딱 생각나더라고. 야.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대에게가 왜 우리 학교 곡이 아니었는지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 학교는 되게 뭔가 우리는 약간 토속적이고 걔네는 세련됐었기 때문에 그대에게마저도 세련돼 보였었어. 그렇죠. 그 학교 그 연대 쪽 그 무한계도 멤버들이 연대생들이 많았죠. 그쪽 서강대.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신해철 씨만 서강대고 나머지 분들이 거의 다 연대 출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 이천수랑 차두리가 축구 선수로 이제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끝나고 이제 막 이거 하는 애들은 서로 아는 애들 막 오늘 둘이네 집에 놀러 간다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친하지도 않고 끝나고 난 또 일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지를 못했고 애들이 어저께 뭐 둘이네 집에 놀러 갔다 왔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나한테는 남아 있었나 봐. 내가 그때 놀지 못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런데 나중에 새날을 하고 나서 차범근 감독님이 새날을 열심히 들으신다네. 그래서 모처에서 차범근 듣고 있습니다. 새날. 좋아요. 모처에서 차범근 감독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감독님이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마차를 알아보신 거예요. 마차.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한이 풀어지더라고. 둘이네 집에 못 갔었던 그 한이. 둘이 따위 뭐.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뭐 내 인생의 출발점 같이 막 그때 어쨌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왜 중간에 그만둔 애들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만둔 그만두면 애들이랑 하죠. 하나는 사발식 하고 나서 엄마들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사발식도 한 달 정도 훈련 시작하고 한 달 정도 후에 했었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안 시킨다고 진짜 뜯어가더라고 애들을. 한두 명 있었는데 끝까지 한 것에 대한 그 버틴 걸로 좀 내가 물리적으로 힘들 때 이겨내는 원동력 같은 게 그래도 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그 시절에 강렬한 기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제 뭔가 좀 재산 같은 느낌이 있죠. 재산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때 디카는 없었는데 아마 당시에 남자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가 그때 이제 나는 학번을 속이고 이제 신입생 다 했지만 남자친구가 신입생이었어. 가지고 얘가 이제 필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다 인화를 한 다음에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줬단 말이야. 그게 내 20대의 상징처럼 그게 이제 걔랑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만은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청문회 할 때 내놓을 수 있겠네. 나 사진 있다. 사진은 있네. 생각해보니. 사진 하나 놔둔 게 있는데 그 아까 차범근 감독님 들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스포츠에서 정말 야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라고 본 거 중에 이제 축구에서는 이제 차범근 감독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6분 동안 3골을 넣은 거예요. 골을.
6분 동안 골을 3골 넣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엄청나요. 그리고 아마 거기 역전해서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기록이고 야구에서는 최동원 선수 아, 롯데. 한국 시리즈 나와가지고 총 7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그 메이저리그라든가 우리나라도 보면 7경기 정도 이렇게 아무리 에이스 투수라고 해도 진짜 많이 나와요. 3번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보통 2번 나오고 7경기 중에서 한 2번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사람이 3번 나오는데 최동원 선수 5번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4번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 전승이에요. 4번 다. 그러니까 다른 투수가 그러니까 거의 7경기 중에서 혼자 7경기도 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4승 1패라는 기록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기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딱 보는데 아까 듣는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나네. 네, 많이 뉴스를 들어주세요.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기록 좋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스포츠 그때 볼 때마다 흥분되고 하는데 이 기록들이 막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런 그런 건 없는데 느낌만 남잖아요. 그때 그렇죠. 막 흥분하고 그 다음에 막 이거 재밌어. 축구 같은 경우는 골 터질 때 와 하잖아. 옆집에서도 소리 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맞아요. 이런 재미도 있고 참 이 스포츠로 좀 지쳐 있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새가 날아든다 네버엔딩 스토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